안녕하세요. 저는 지옥에 갔다가 화려한 싱글이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차분히 유튜브 사연을 적어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막상 적어 보니까 너무 억울한 게 많아서 잘 헤어졌다고 또 생각을 했네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하곤 합니다. 지금 사연을 쓰며 든 생각은 제가 왜 그걸 다 참아냈을까? 왜 얼른 남편을 정리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 뿐이네요. 자, 오늘 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업하시는 부모님의 딸로 태어나 여유 있게 잘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고, 갖고 싶은 건 너무 늦지 않은 시일 안에 가질 수 있는 정도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다는 것에 어렸을 때부터 크게 반대를 하진 않으셨고, 항상 본인이 한다고 했던 것에 책임을 꼭 져야 한다라는 말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살다 보니 이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더군요.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을 정도로요. 그렇게 너무 익숙했던 그 말은 어쩌다 보니 지금 제 좌우명이 되었네요. 사업을 물려받으려는 아빠의 말씀을 듣고는 대학 졸업하고 고민도 많이 하긴 했지만 현재는 일반 회사 회계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도 좋고 인정도 받아서 급여는 높은 편이었고요. 다만 그때부터 저는 제 문제점을 알고 있었죠. 제가 눈이 너무도 낮은 거요. 제가 여유가 있고 부모님도 여유가 있다 보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남자의 조건을 크게 따지지 않았던 거죠. 그 점은 제 친구들도 알고 있어서 꼭 본인들한테 보여주고 연애를 시작하라는 말을 할 만큼 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태까지 제가 연애를 한 남자친구는 모조리 바람이 나거나 갑자기 돈을 빌리고는 잠수를 타거나 제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스토커 짓을 하거나 정말 다양한 나쁜 남자들을 만나왔죠. 제가 정말 보는 눈이 없었나 봐요. 이런 남자 한 명을 만나는 것도 힘든데 제가 다 만났으니 정말 이렇게 운이 안 좋을 수도 있을까요? 최악의 남자들과 많은 일들을 겪고 난 이후에는 딱히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고 그냥 일만 하면서 대체 왜 연애를 안 하는 거냐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곤 했죠. 사람의 상처는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고 하면서 올해도 결혼을 못한다면 선을 보기 시작하자는 말씀과 함께요. 저는 선이나 중매가 정말 싫었습니다. 억지로 조건을 보고 나를 맞추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부모님을 안심시키곤 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결혼에 급할 것이 없었고 여유롭게 지내던 중 친구가 술자리로 저를 부르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저는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나고 말죠.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그날 저와 친하게 지내던 동네 친구는 심심하다고 하며 저를 불렀고 그렇게 나갔더니 한 남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굉장히 호감상이었고 제 이상형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데 그냥 일반 경호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3살이 많았지만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저희는 이야기가 너무 잘 통했고 그날 술자리가 끝난 이후 카페로 가서 또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나이도 나이인 만큼 진지하게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남자답고 주도적인 성격이어서 소심한 저를 잘 이끌어줄 수 있을 것 같았죠.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어 보니 남자친구는 지금 직업에 그렇게 만족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고 이제 그만두려고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서로 알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내가 깊은 이야기를 모르겠거니 생각을 하고서는 알겠다고 응원한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그래도 나이도 있고 해서 그만두는 게 쉽지 않겠거니 생각했는데 그 다다음 날에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그만뒀다고 하면서요. 수진아, 드디어 나 그만뒀어. 정말 어찌나 힘들었던지. 정말 그만둔 거야? 난 그래도 몇 개월은 더 다니겠거니 생각했는데.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했잖아.
이제 좀 쉬다가 또 일을 구해보지 뭐. 수진이 오늘도 힘내서 화이팅이야? 나름 결혼 전제로 만남을 시작한 거라 갑자기 30대 중반이 거의 다 되어서 일을 그만두는 것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한번 믿어주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자격증을 따보겠다면서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시락도 시켜주고 스터디 카페 비용도 대신 내주면서 응원도 했죠. 그렇게 몇 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며 저에게 남자친구는 하소연을 하였고 제가 보기에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잘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일인지라 저도 안절부절이었죠. 저는 시간이 해결해 주겠거니 천천히 생각하자고 위로를 해줬고 남자친구는 심적 안정이 되고 싶다고 하면서 결혼을 얘기했죠. 남자친구도 모아둔 돈이 꽤 있었고 저도 모아둔 돈이 꽤 있어서 충분히 가능했었거든요. 제 눈에는 멋있고 책임감 있어 보이던 남자친구를 믿고 저는 결혼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시켜드리기로 했죠. 부모님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진욱이는 지금 일을 쉬고 있는 건가? 네, 현재는 그런데 곧 구할 예정이에요. 저희 아이 계획도 있고 이제 제가 책임질 가정이 생기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가장의 무게가 원래 무거운 법이야. 아마 조건에 맞는 회사를 찾는 것도 일일 텐데 그냥 내 회사에서 일하는 건 어떤가? 네? 그 들어가기도 어려운 곳을 제가요? 왜? 할 자신이 없는가? 맡겨만 주시면 모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근무할 테지만 너무 감사드려서요. 인사부서에 말 전해줄 테니 다음 주부터 출근하게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네,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희 아빠는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었는지 회사에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남자친구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한테 평생 잘한다고 하면서 자그만 믿으라는 말과 함께요. 남자친구를 예쁘게 잘 봐주신 아빠도 감사했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패 끼치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는 남자친구도 고마웠죠. 그 뒤로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께 정말 잘하기 시작했고 저희 엄마 아빠와도 점점 정이 쌓여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되어 가기 시작했고 저는 남자친구의 가족도 챙겨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오빠, 근데 오빠는 그렇게 점수를 많이 따면서 나도 점수 딸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이 좋으신 분인 건 이미 잘 알고 있고 혹시 누나는 뭐 하셔? 누나? 뭐 그냥 회사 다니고 그러고 있지 뭐. 누나도 한번 만나뵐 수 있나? 나랑도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 4살 정도 나니 그냥 언니지 뭐. 수진아, 내가 근데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우리 누나한테 사실 애가 있어. 뭐? 정말? 결혼을 하신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나도 자세히는 잘 몰라. 남매끼리 얘기를 조잘되진 않아서. 만나서 친해지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좋을 듯해. 가족들 사이니까. 지금 아기는 2살 정도 되었어, 딸이고. 그래? 그렇구나. 그래, 우선 만나서 얘기해보자. 사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혼을 했나라고 생각하며 말 못할 사연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당황했지만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죠.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의 누나, 그리고 어머님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예비 시누이는 아이를 데리고 왔고, 처음 본 저에게 당황스러워하지 말라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수진아, 놀랐지? 사실 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 될 사람도 이 이야기를 듣고는 처음엔 굉장히 기뻐했어. 근데 낳으니까 태도가 돌변해서는 떠나버리더라고. 갑자기 무섭다고 하면서. 찾고 싶지도 않았고 난 그렇게 혼자 이 세상에 남겨졌지 뭐야? 그래도 난 이 아기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나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아가를 내 품에 안은 일이야. 예비 시누이는 저에게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고 들은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책임을 진다며 아이를 낳게 한 뒤 무섭다며 갑자기 떠나버리다니요. 저도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정말 화가 나서 우라통이 터질 것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점점 책임감이 없어진다지만 본인 자식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도중 어머니께서도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수진아,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피해갈 일도 없을 거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일도 없을 거다. 그냥 이 아가는 우리 딸하고 내 책임이니 혹시나 걱정할까봐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다. 우리 수진이는 종종 와서 이 아가만 예뻐해주면 된단다. 네, 그럼요, 어머니. 저도 아가를 너무 예뻐하는걸요. 걱정 안 해요.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제 마음까지 배려해 주시는 시어머님이 너무 감사했고 그 아이는 어머님 말씀대로 저희와 별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싶어서 갈 때마다 들고 갈 선물도 생각을 했었죠. 그때까진 그랬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간이 흘러서 계획한 대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도 아빠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고 저도 꼼꼼히 돈도 모으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행복한 신혼부부의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주말에는 친정에도 가고 시댁에도 가곤 했는데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아기 선물을 항상 들고 갔어요. 옷도 사주기도 하고 장난감을 사주기도 했고요. 가족이 되어서 그런지 너무 예뻤고 시누이한테도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다만 제가 너무 아기를 예뻐하는 게 티가 났는지 시누이는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이를 봐달라는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올케, 나야. 잘 지냈어? 별일 없지? 네, 형님, 똑같죠, 뭐. 무슨 일이세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혹시 우리 아기 좀 잠시 맡아줄 수 있나 해서. 네, 뭐, 괜찮아요. 어머님, 아버님은 집에 없으시고요? 어, 엄마, 아빠는 약속으로 어디 좀 나갔지, 뭐야? 얼마나 답답했던지 올케 나가 있어서 조금 살 것 같아. 우선 오늘은 저희도 할 일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금방 오시죠? 오래 안 걸릴 거야, 아마. 좀 이따 나갈 때 들릴게. 고마워. 그렇게 신우이는 그날부터 저희에게 아기를 맡기고 외출을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2시간 정도 외출한다던 신우이는 밤을 새고, 그 다음날에 아기를 데리러 오질 않나, 일주일에 2번을 맡기질 않나, 점점 빈도수가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아기가 너무 예뻤지만 순하지도 않은 아기라서 밤마다 울어대기 일쑤였죠. 그래서 저는 잠도 못 자고 회사를 출근할 때도 있고 주말에는 남편하고 데이트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죠. 오빠, 나 이제 진짜 힘들어. 형님한테 아기 그만 좀 맡기라고 해. 아니, 잠깐 일보러 나간다는데 동생이 돼서 못 봐준다고 하면 어떡해. 우리 생활은 없어? 그래, 우리가 애기 봐줄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자주 봐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한 달에 한두 번이면 나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요새는 일주일에 한두 번을 맡기잖아. 잠깐도 아니고 주말 내내 봐달라고 하고. 오빠는 아무 말도 못해? 불편하지도 않아? 나 회사도 밤새고 갈 때도 있는데 안쓰럽지도 않냐고. 애기가 너한테 갈 때 안 우는데 어떡해. 나한테 오면 빽빽 울어대니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리고 남자가 돼서 쪼잔하게 이제 맡기지 말라고 말하기도 웃기잖아. 슬쩍 얘기는 해볼게. 근데 너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슬쩍 얘기하지 말고 제대로 말해. 오빠가 중간에서 잘 해줘야지 믿고 살지. 안 그래? 저는 너무 힘들다고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시댁의 말에는 크게 반대를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저는 아차 싶었죠. 결혼 전에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인지 남의 편이 될 사람인지 미리 알아봤어야 하는데 하고 말이에요. 아기를 제가 계속 보고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저는 몸살을 심하게 앓게 되었어요. 손가락 하나도 둘 수 없었고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아서 일으킬 수도 없었죠. 열도 나는 것 같았고
밥맛도 싹 없어진 거예요. 감기약을 먹기로 한 순간 갑자기 임신이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테스트기를 해보게 되었죠. 맞아요. 저는 그렇게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너무 기뻐했고 친정과 시댁도 모두 축하해 주셨어요. 시누이도 기뻐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도 해주었고요. 저희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입덧을 그렇게 요란하게 했다고 하시더니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하루 온종일을 누워만 있어야 했고 일도 점점 벅차지기 시작했죠. 잠은 어찌나 오는지 일하는 중간중간 휴게실에 가서 누워 있어야 했고 밥도 도시락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기에 저는 완전 기진맥진이었죠. 그렇게 주말에는 쓰러져 있는 와중에 남편이 갑자기 아기를 데리고 온 게 아니겠어요? 아니 뭐야? 왜 갑자기 또 아기야? 나한테 말도 없이. 어떡해. 우리밖에 없는데 이해 좀 해주자 우리가. 거긴 남편도 없잖아. 오빠, 나 지금 입덧 때문에 힘들어서 누워있는 거 안 보여? 지금 내 눈도 검사하기 힘든데 난 못 봐. 오빠가 알아서 해. 애가 울면 너가 좀 봐줘야지. 내 품에선 계속 울어. 어떡해. 아니 그럼 데리고 오지 말던지. 나한테 먼저 물어보던지. 누나 자식 때문에 오빠 자식이 힘든 건 괜찮아? 당장 와서 데리고 가시라 해. 대체 뭔 약속인데 오늘 뭐 일이 중요하게 있대? 오늘 친구들이랑 동창회래.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놀 수도 있지. 넌 왜 그렇게 애가 차갑냐? 뭘 오랜만에 놀아? 나보다 형님이 더 잘 놀아. 시댁 말이면 다 오케이야? 진짜 왜 그래? 남편은 시누이가 동창회 갔다고 하고서는 그날 갑자기 아기를 데리고 온 게 아니겠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나서 할 말을 잃을 정도였어요. 순간적으로 내 뱃속에 아이 아빠가 되는 게 맞나 의구심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헛구역질을 하는 걸 보면서도 살이 하루 이틀 만에 3kg가 빠진 것도 봤으면서 그 아기를 맡아준다는 말이 나올 정도면 앞으로도 뻔했거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저는 참고 그날 아기를 돌봤어요. 제 아이 태교하는 셈 치자고 생각하면서요. 남편이 혼자 아기를 못 돌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만 저는 정확하게 경고했어요. 다음부터는 나한테 미리 말하고 물어보고 데리고 와.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하면 데리고 오지 마. 알겠어? 라고요. 남편은 알겠다고 했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뱃속의 아이가 조금씩 자라고 있는 와중 시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던 게 아니겠어요? 생신상이라도 차려드려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임신 초기인 만큼 무리하면 안 되겠다 싶어 이번만 외식하자고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오빠, 이번에 아버님 생신 있잖아. 어떻게 할 건지 어머님한테 한번 여쭤봤어? 보니까 이번 주말이던데 밖에서 먹을 거면 예약이라도 빨리 해야지. 어? 왜 밖에서 먹어? 집에서 먹으면 되잖아. 그걸 누가 해? 누가 생신상을 차리는데? 이번엔 너가 생신상 좀 차려드리면 안 돼? 아버지가 생신상을 받고 싶으시대.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다. 그런 건 미리 말해줬어야지. 근데 나 정말 해드리고 싶은데 이번 연도만 외식하면 안 될까? 내가 아랫배도 땡기고 요새 좀 이상하게 불안불안해서 다음 연도에는 내가 꼭 차려드릴게. 근데 이미 알겠다고 했는데? 어떡해?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알겠다고 해? 오빠가 다 할 거야? 아니잖아. 나보고 하라는 소리잖아, 그거. 어머님, 아버님도 참 너무하시다. 볼 때마다 살 빠졌다고 안쓰럽다고 하셔놓고서는 갑자기 며느리 생기니까 생신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니. 오빠, 내가 저번에도 말을 했지? 시댁 말에 무조건 오케이 할 게 아니고 나한테 먼저 의견을 좀 물어보라고. 그럼 그냥 한다고 하고 너가 하는 척만 할래? 그냥 내가 다 할게. 알아서 해.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시댁의 모든 말에 오케이 하는 남편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제 의견도 물어보지 않는 것도 짜증이 났죠. 우선은 남편이 알아서 다 한다고 하니까 믿어주기로 했어요. 알아서 잘해봐라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시아버지의 생신날이 오게 되었고
저희는 시누이만 빼고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이제 요리를 좀 시작하자라는 어머님 말에 저는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갑자기 바쁘다고 하면서 딴청을 피우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었고 그냥 제가 포기하고 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가서 한판 싸움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음식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댁에 초인종 소리가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한 남자분이 들어왔고 들어보니 시누이의 남자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께 슬쩍 여쭈어 보았어요. 형님도 아직 안 오셨는데 먼저 오시게 한 거예요?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 줄 몰랐네요. 아기 좀 맡기고 오느라고 늦는다고 했어. 맡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구나. 요 동네 한의사래. 네 형님이 엄청 좋아하지 뭐냐. 저희 다 있는데 아기 데리고 와도 될 텐데 어디에 맡긴다고 하셔요? 조용히 있거라. 괜히 아기 얘기하지 말고.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리둥절했지만 우선 상황 파악이 잘 되지 않으니 조용히 있기로 했어요. 들어보니 굉장히 열심히 공부도 했고 수줍음이 많은 착한 분이시더라고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신 분이라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분이었어요. 그때 신우이는 아기 없이 집에 도착했죠. 미안. 내가 늦었네. 자기 먼저 와 있었어? 올케도 처음 보지? 내 남자친구야. 결혼하기로 했어. 엄청 놀랬겠다. 앞으로 자주 볼 테니 친하게 잘 지내자고. 그렇게 저는 신우이의 남자친구를 그날 처음 보게 되었고 결혼한다는 소식도 처음 듣게 되었어요. 집에 오면서 저는 남편에게 할 말이 아주 많았죠. 뭐야? 오빠가 다 알아서 한다며. 그냥 와서 하는 척만 하라며. 왜 음식하기 시작하니까 딴짓을 해? 그럴 거면 밥상을 차린다고 하지 말던지. 아니, 진짜 갑자기 일이 몰렸어. 일부러 안 도와주려고 한 건 아니야. 봐봐, 결론적으로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좋아하셨잖아. 잘 됐으면 된 거지. 날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일부러 그런 거 모를 줄 알아? 앞으로는 생신상 차릴 일 없을 줄 알아. 네가 알아서 해. 뭘 또 말을 그렇게 해. 어쩔 수 없었다니까. 그리고 형님 남자친구는 뭐야 갑자기? 결혼한다니. 우리한테 애기 맡기고 연애하고 다니셨던 거네? 근데 왜 아기는 맡기고 온 건데? 몰라 나도. 전화해서 물어보던지. 남편은 진짜 적반하장으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고 저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먼저 의중을 물어보는 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상황을 보니 저한테 시대 이야기도 잘 안 하고 있었던 게 확실했고 저를 아예 불어먹기로 작정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을 생각하면 계속 정이 떨어져 가고 있었달까요? 저희 사이도 계속 서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일상을 나누지도 않았어요. 저희 아기는 계속 커가고 있었는데 말이죠. 어머님과 통화할 때 들어보니 이제 시누이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듯 보였고 저희를 힘들게 하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가정이 생기면 우리에게 아기를 맡기지는 않겠거니 생각했어요. 오히려 책임감 있게 살지 않을까. 동창회다 약속이다 핑계대면서 놀러 다니지도 않겠거니 싶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집으로 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시누이 결혼하는데 문제가 생긴 건지 싶어서 저희는 서둘러 찾아갔죠. 어머님, 저희 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할 말이 있으시다고 해서 저희 허겁지겁 왔어요. 그래, 앉거라. 잘 왔다.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어머님은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이 우리 손녀를 입양했으면 한다. 자주 보니까 정도 들지 않았니? 이제 너희도 아기를 낳게 될 거고 나이 차이도 그렇게 나지 않게 딱 좋은 3-4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이제 우리 딸은 그 한의사랑 결혼하잖니. 언제까지 버림받은 이혼녀로 살 수는 없잖아. 너희가 호적상에 올려줬으면 하는데 지금은 니들 어차피 애도 없으니까 입양해서 키우거라. 정말 충격적이어서 저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시누이 딸을 제가 입양을 해서 키우라니요. 이제서야 그 남자분이 오셨을 때 아기를 맡기고 늦게 도착한 시누이, 그리고 조용히 하라던 어머님까지
모든 게 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없는 척하면서 만남을 시작했고 결혼을 해야 했기에 계속해서 속이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죠. 옆에서 시누이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고 어머님은 너희가 들어줘야지 뭐 어쩌겠니라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고 저는 선 넘은 발언이라고 생각해서 절대 안 된다며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요, 어머님? 한 명도 키우기 힘들어요. 제가 왜 그 아기까지 책임을 져요? 낳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엄마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 속이면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거짓말로 시집가면 사기 결혼으로 고소당해요, 어머님. 결혼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피해주는 일 없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왜 결혼하니까 말씀이 달라지세요? 아니, 시누이 잘 되게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 눈꼴이 시리냐? 한의사 한 명 잡아서 결혼하려는데 시누이가 인생 역전하면 좋은 거지. 말하는 것 좀 봐. 하나 키우나 둘 키우나 뭔 차이가 있는데? 그니까 둘을 왜 키우냐고요. 제 배에 있는 건 하나인데요. 돈 더 주실 거예요? 몇십억 주실래요? 차라리 그 아기 아빠한테 보내세요. 남한테 떠맡기지 마시고. 그리고 형님은 왜 울어요? 아기가 안타까워서 우세요? 지금 그 한의사랑 결혼하려고 아기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시면 벌 받아요. 아기가 정말 불쌍하네요. 그걸 어떻게 다 받으시려고 하세요? 그렇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며 말을 이어갔고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더라고요. 제 말에 공감해서 앉아 있겠거니 했는데 갑자기 입을 열더군요. 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월요일에 가서 서류 정리 다 할게요. 저희가 입양할게요. 오빠 미쳤어? 애는 혼자 키워? 우리 애기는? 그냥 같이 키우면 되지 뭐가 문제야. 우선 누나가 잘 되는 게 중요하잖아. 혼자 독서 공부하면서 독거노인으로 죽어? 넌 왜 이렇게 냉정하니 사람이? 무슨 개 한 마리 더 갖다 키우니? 개 키우는 것도 어렵고 돈 많이 드는 판에 애 하나 더 입양하자고? 너 입양할 때 얼마나 많은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긴 하니? 이것 봐. 시댁이 얘기하면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오케이지? 생각을 하고 말해. 성인은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지. 내가 못 질 게 뭐가 있어. 키우면 되는 걸. 어떡하냐? 누나가 힘들다는데. 너 미쳤어? 누나 힘든 거 보이고 내가 힘든 건 안 보여? 아무튼 어머님, 저는 입양 못합니다. 아무것도 진행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 꼬셔서 도장이라도 찍을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시댁을 뛰쳐나와서 친정을 갔고 곱씹어서 생각할수록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우습게 보였던 건지 어떻게 시누이의 아이까지 입양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와중에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입양이라는 것 자체의 무게를 잘 모르는 듯 싶었고 가뜩이나 사이가 서먹했는데 아예 끝장이 나버리겠구나 생각했죠. 그날 저는 친정에 누워서는 하루 종일 끙끙 앓기 시작했고 아기도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걸 아는지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 며칠 몸도 안 좋기도 했는데 이젠 감당할 수가 없겠다 싶었죠. 하룻밤을 자고 저는 일을 하고는 집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운 줄도 모르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어서 저는 뒤에서 몰래 엿들을 수도 있었어요. 아직도 수진이는 안 들어온 거냐? 네, 어머니. 어제 친정 가서 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놀라긴 했겠죠. 그래도 걱정 마세요. 제가 애기 꼭 데리고 올게요. 그래, 잘 좀 말해봐라. 아유, 진짜 내가 네 누나 때문에 못 산다. 갑자기 바람 펴서 임신하고는 쫓겨나질 않나? 너네한테 애 맡기고는 나이트를 다니질 않나? 아휴, 지금 한의사는 어떻게 꼬셨는지 모르겠다. 아유, 골치 아파. 이미 일이 벌어진 걸 어떡하겠어요. 저도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바람 펴서 임신하고 이혼녀 됐다고 했을 때 죽겠다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119 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뭐 지금이라도 잘 만났으니 다행이죠. 그래, 진우가 네 누나 인생 역전 좀 하게 도와다오.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었어요. 이 집안하고 아예 정이 떨어진 건 그때였달까요? 남은 정도 모조리 없어졌습니다. 시누이는 아기를 임신하고 버림받은 비련의 주인공이 아니었고
외도로 다른 남자아이를 임신해서 쫓겨난 나쁜 짓을 하고 벌받은 가해자였던 거죠. 그 와중 남편은 계속해서 아이를 입양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는 저는 빨리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저는 배가 찢어지게 아프기 시작했고 갑자기 하혈을 시작했던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서둘러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갔고 눈을 떠보니 저는 아이를 잃은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을 하고 만 거죠. 너무 큰 정신적 충격에 저는 한참 말을 잃고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퇴원을 했는지도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남편은 그래도 병원에서 계속 출퇴근을 했고 저를 돌봐주었죠. 다만 저는 남이 해주는 것과 별다를 게 없었어요.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여보, 괜찮아? 몸은 괜찮아? 우리 아기 또 찾아올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그날 친정에 보내지 말고 집에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내가 미안해.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미안하다며 말을 했지만 저는 어머님과 통화한 내용이 생각나 괘씸하기만 할 뿐이었죠.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머릿속으로는 이혼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또 어떻게 복수하면 될까 생각을 해보니 최고의 복수는 신우이의 결혼을 망쳐버리는 거였고 철저하게 계획을 짜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퇴원을 했고 모두 한자리에 전화해서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퇴원 잘했어요. 걱정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아니다. 너가 고생했지. 이제 몸조리 잘하고 애기 나중에 다시 가져도 늦지 않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말거라. 어머님, 형님도 그렇고 저도 잘 챙겨주셔서 식사 자리라도 마련하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식사라도 대접해야 할 것 같아서요. 뭘 밥까지 해주니 힘들게. 너 마음 잘 추스리면 됐지. 꼭 형님도 불러주시고 결혼할 분도 불러주세요. 양도 많이 할 거라서. 이렇게라도 마음 털어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럼 그날 보자. 고맙다. 그렇게 대망의 그날이 되고 모든 식구가 모이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형님 남자친구에게도 연락을 했는지 함께 오셨더라고요. 아기는 또 어디다가 맡겨놨는지 자리에 없었고 어머님 형님은 싱글벙글 기분이 좋으신지 밝은 얼굴이더라고요. 남편도 시댁에 잘해줘서 고맙다면서 좋아 죽겠는 표정을 하고 있었고요. 하늘로 간 제 아이만 불쌍하죠. 아이가 어찌됐든 시댁 말이라면 언제나 내내 시댁에 밥 차려준다고 하니 좋아하는 우리 아이의 아빠.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제 마음을 알까요? 누구 때문에 제가 유산이 됐는지 본인들은 모르겠죠. 예, 수진아. 밥 차려준다더니 아무것도 안 한 거냐? 네, 이제 저희 마주보고 밥 먹을 일 없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 이혼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시댁하고 남편 곁에서 저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 결혼하실 분, 예비 아주버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 결혼 그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갑자기 애 아빠가 되고 싶지 않으시면요? 저희 형님 능력 엄청 좋으신 분이에요. 다른 남자 아이 바람펴서 임신한 채로 쫓겨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는 저희한테 입양하려고 뻔뻔하게 하시던 분들이에요.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시면 잘 생각하세요. 왜요? 믿기지 않으세요? 그럼 이 영상을 보시던죠.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서 처음으로 아기가 형님에게 엄마라고 하던 순간을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형님은 아차 싶었던지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고 예비 아주버님은 화가 많이 났는지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하더니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신 이게 진짜야? 당신 애 엄마야? 바람 펴서 쫓겨났었어? 아니야, 자기야. 정말 아니야. 얘가 다 거짓말 치는 거야. 아니야, 자기야. 나 자기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나 완전 사기 결혼하려고 했구나. 우리 웨딩홀이랑 결혼하려고 예약했던 거 다 취소하고 취소 수수료는 너가 다 대. 인생 망칠 뻔한 주제 어디서 매달리긴. 그리고 뭐? 건물을 너 명의로 바꿔달라고? 참나.
옳게. 너 증거 있어? 있냐고. 어디서 거짓말을 쳐? 없긴 왜 없어요. 남편 전화 자동으로 녹음되는 거 아세요? 3월 12일 밤 9시에 녹음된 거 틀어보세요. 어머님이랑 전화한 거 있을걸요? 꿀릴 게 없으시면 지금 여기서 스피커폰으로 다 틀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듣게요. 그렇게 저는 모든 사람이 멍하게 있는 사이 남편의 폰을 뺏어서 자동 녹음된 파일을 틀어버렸어요. 거기에는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님과 남편이 입양과 신우 아이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던 내용이 담겨 있었죠. 모두가 안절부절했고 예비 아주버님, 아니 이제는 아무 관련 없어진 한의사는 펄쩍 뛰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요, 정말 고마워요.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리고 너! 다시는 연락하지 마. 환불도 네가 알아서 해. 어떻게 소문나는지도 너가 알아서 할 몫이고. 그렇게 그분은 그 자리를 나가버렸고 저도 따라서 나가면서 말했죠. 저도 나가볼게요. 당신은 이혼 서류 잘 작성해주고 그리고 우리 아빠 회사에서도 나가야 하는 거 알지? 알아서 회사 잘 찾고 알아서 해. 그냥 그렇게 좋아하는 어머님이랑 살고 내내 하면서 호구같이 당하면서 살아. 어머님 잘 지내세요. 이혼녀랑 파혼녀랑 이혼남이랑 데리고 잘 사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벌 받죠. 우리 아이 하늘로 보낸 벌이에요. 남편은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신우이는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너 미쳤어? 사람 인생 망치려고? 너 벌 받아 그렇게 살면 가만 안 둬?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자리를 나왔고 녹음된 파일을 제출하며 유책 배우자로 남편을 지목했습니다. 저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승소하게 되었고 현재 저는 완벽하게 이혼한 상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신우이는 완전히 헤어져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분이 소문을 다 낸 건지 직장에도 주변에도 소문이 다 나서 얼굴을 들고 못 살게 되었다고 해요. 저는 전 시댁이 다니던 교회에도 소문을 냈고 이혼녀와 이혼남을 자식으로 두게 된 시어머니는 가족 모두 함께 조용한 곳으로 이사 갔다고 합니다. 물론 전 남편은 저희 아빠 회사에서도 쫓겨나서 무직인 상태였고 시누이도 일을 그만두었으니 시어머니가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었네요. 그렇게 저는 모든 마음고생을 끝내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아이도 잃어보고 이혼도 해보고 저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 하늘의 뜻이겠거니 생각하며 흘러가며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현재 일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부업을 시작하여 수입도 만족스럽게 얻고 있고 아빠의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언젠가 제 진짜 연도 나타나겠죠? 그날까지 열심히 제 자신을 사랑해주며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말씀드릴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기회가 생겼는데 좋지만은 않은 이야기들이라 속상한 마음이 크네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순탄치 않은 인생이라 남이 겪지 않을 것들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행복하게 현재 잘 지내고 있으니 너무 마음 무겁게 듣진 않으셨으면 해요. 오늘 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처럼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네요. 저는 부모님을 한 번도 본 적 없이 고아로 자랐기 때문이에요. 아가인 저를 형편이 어렵다며 친부모님은 함께 오셔서 맡기고 가셨고 곧 찾으러 온다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해요. 원장님은 인적사항을 남기시라고 했지만 다음에 절 보러 올 때 남기겠다는 말을 남기시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험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이죠. 보육원 원장님이 나중에 해주시는 말을 들어보니 저는 어떤 분한테 입양도 갔었지만 저는 이유도 모른 채로 파양당해서 다시 돌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입학식, 졸업식 때 아무도 오지 않아도 1등한 성적표를 보여줄 사람이 없어도
저에게는 언젠가 친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걸 어떻게 여리고 어린 몸으로 감당했나 싶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시간이 빨리 흐르기만을 바랬던 것 같아요. 사실 살아오면서 부모님 원망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부모님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혼자서 힘든 길을 걸어왔으니 나중에는 저도 할 말이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고 어리광도 피워야지 라고도 생각했고요. 다만 결론적으로는 아직도 부모님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아무런 단서가 없고 흔적도 없이 부모님께서는 사라졌고 단 한 번도 찾아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 기억 속에만 남아 계실 뿐이었죠. 되게 예쁘고 잘생긴 커플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되게 어린 부부였다고 기억을 더듬더듬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는 아마 사고 친 걸 수도 있겠다.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당황했을까라고 이해하며 살고 있죠. 사실 학창 시절은 공부한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 없는 아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어요. 누구보다 제일 먼저 학교를 갔고 제일 늦게 학교에서 나왔죠. 제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고 대학교 때도 과에서 성적 우수자로 항상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어요. 원장님께서도 항상 자랑스러운 딸이라면 예뻐해 주셨고 기특하다고 말씀해 주시곤 하셨죠. 그렇게 저는 경영학을 우수하게 졸업을 하게 되었고 제가 흠이 있었던 영어로 제 밥벌이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기회가 생겨서 영어회화 과외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언어를 배우는 것에 관심이 많았고 언어를 배우는 것도 좋아했기 때문에 영어는 항상 최고의 자리를 유지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노하우를 알려주기 위해서 영어 과외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 강의를 사람들이 좋아해 주셨는지 운이 아주 좋게 인터넷 강의에도 진출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도 1등을 하며 승승장구로 살아가게 되었죠. 수입도 많았고 저는 사교육계에서 몇 년 일을 하자 동네에서 조그마한 건물을 매입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사교육에 돈을 많이 투자하시곤 하니까요. 그렇게 주위 부동산하는 친구의 추천으로 저는 작은 건물 하나 매입하게 되었고 재산 공개는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어 전 정말 가까운 지인에게도 건물을 매입했다고 말을 하진 않았죠.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던 어느 날 저는 제 남자친구를 선생님과 학생 사이로 만나게 되었어요. 되게 점잖은 사람이었고 본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또래보다 되게 어른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알고 보니 저와 동갑이었고 현재는 그냥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내성적이었던지라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았는데 주 5일 반을 끊게 되면서 다른 학생들보다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심리적으로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죠.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 더 알려주고 싶었고 하나 더 챙겨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도 마음이 더 가고 있었던 거겠죠? 그분도 마음은 같았는지 저에게 처음으로 밥 한 번 먹자고 메시지를 보내주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남들보다 빠르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저는 깊게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만큼 더욱 깊게 사랑하고 마음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늦바람이 무섭다는 건가 봐요. 행복한 연인 사이가 된 저희는 서로 깊은 이야기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사실 나는 부모님이 안 계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커왔고 그만큼 상처도 많고 다른 사람들보다 겪은 것도 많은 편인 것 같아. 운동회 때마다 나는 도시락을 어떻게 싸가야 하나 고민했고 다른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온다고 하면 뭐라고 핑계를 대야 하나 고민했고 우리 집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못 외웠다고 핑계를 대곤 했어. 다른 아이들이 그 나이 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난 평생 고민하면서 살아왔어. 혼자 그래서 생각도 많은 편이고
상처를 받을까봐 지레 겁먹는 편이기도 해.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었는데 되게 부끄럽다. 그랬구나. 혼자 많은 일들을 겪었겠다. 고생 많았네. 그래도 이렇게 능력으로 인정받고 정말 기특해.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나도 비밀 아닌 비밀을 가지고 있어. 응? 뭔데? 우리 집은 저번에 말했듯이 아들만 둘이고 난 막내고. 근데 부모님이 연세가 좀 있으셔서 그런지 장남장남 하셨었어. 난 정말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말이야.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다면 다행이게 구박까지 하셨으니까 문제였지. 편애했다는 말씀이신 거지? 응. 사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는 못한 것 같아. 졸업식 날이 겹치면 무조건 형한테 가셨고 나는 혼자였어.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시지만 형처럼 유학이고 학원이고 아무것도 다녀본 게 없어. 아예 날 신경을 안 쓰셨거든. 이런 말은 또 처음 해보는 것 같네. 그냥 내가 감내할 몫이라고 생각해왔었는데. 너를 만나니 이렇게 나도 털어놓게 되네. 부담스러운 건 아니지? 많이 힘들었겠다. 나에 비해서 고민이 아니라는 말이 어디 있어? 다들 그렇게 각자 힘든 게 있는 거지. 말해줘서 고마워. 서로 잘 보듬어주면서 만나보자. 남자친구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 얘기를 꺼냈고 저 또한 함께 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들어보니 부모님께 차별도 많이 받았고 심한 말도 때론 듣기도 해서 굉장히 상처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라고 하며 들어주었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하면서 화가 나기도 했죠.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고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라서 조용히 연애를 해왔고 저희는 어느새 3년차 커플이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부모님에게 정이 그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었고 따로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새 저희는 30대에 이르렀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다른 사람은 생각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건 이 남자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고 이 남자만한 사람은 눈 씻고 봐도 없을 거라고 생각도 했거든요. 그 마음은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것 같아요. 제가 배울 점이 참 많은 사람이거든요. 남자친구는 이제 결혼 이야기를 꺼내야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먼저 말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만큼 부모님과 감정 교류가 많아 보이지 않았어요. 또래와는 다르게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매사에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또 갑자기 남자친구가 상처가 있다고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은지에게 말을 안 했던 게 있는데 내가 예전에 사랑을 했고 같이 살고 싶던 사람이 있었어. 기분 나쁘게 듣지 말아줬으면 해. 근데 우리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잘 안 됐어. 이유가 있어서 연이 안 이어진 거겠지만 난 우리 엄마 탓이 크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그럴 수 있지. 근데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예단을 몇 억 해오라든지 그런 거. 말도 안 되지? 그 이후로 엄마랑 대판 싸워서 몇 년째 그냥 대면대면하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시면서 그렇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자기도 정말 고생 많았네.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더 있을 것 같아. 이제 내가 잘 품어줄게. 그래도 결혼하려면 부모님을 만나봐야 하는 건 맞는 거니까 날 잡고 얼른 만나 뵙자. 남자친구는 사실 파혼한 경험이 있었고 이유는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예단 요구 때문이라고 말해주더군요. 요새 예단은 다 생략하는 시대에 예단을 몇 억을 해오라니요. 제가 아무리 모은 돈이 많고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단에 쓸 돈은 저도 아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단면적으로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거지만 서로 골이 굉장히 깊어 보였어요.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 했거든요. 그래도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만나 뵙는 자리를 만들었고 식당에서 함께 만나 뵙게 되었어요. 잘 부탁드린다면서 저는 과일 선물도 준비를 한 상태였어요. 남자친구가 신신당부를 했는지 어머님 아버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고 저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밝게 행동했어요. 괜히 남자친구를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지는 내가 듣기로는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많이 고생했겠구나. 아, 네. 혼자서 아둥바둥 살아왔어요. 이런 저를 남자친구는 사랑해줬고 고마울 뿐이지요. 어머님, 아버님께도 감사해요. 정말 그런 거였구나. 정석으로 결혼식을 하기는 좀 힘들겠구나. 정석으로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그냥 그대로 결혼식은 진행하면 되는걸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단이니 혼수니 이런 단계를 꼼꼼히 밟긴 힘들겠다고 말하는 거란다. 이건 뭐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몫이고, 사실 주변에 그렇게 커온 친구가 없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하다만, 그래도 잘 컸으니 기특하네. 저를 위로하는 듯 하면서도 아쉬움이 남아 보이는 말씀이었어요. 전 여자친구처럼 예단을 받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없어서 지원을 받기 힘들다고 생각하셨고, 그게 아쉽다는 말씀이셨겠죠? 살짝 듣기 불편했지만 악의는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넘기려고 애를 썼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어머님은 겉으로 말씀을 하신 것뿐이라고요. 남자친구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불편해 보였고 저는 서둘러 그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굳이 서로 얼굴 붉힐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전화번호도 알려드렸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달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결혼할 사람의 부모님이었기에 제 부모로 모시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어요. 그날은 딱히 문제없이 마무리가 되었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어머님은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버는지는 말씀을 따로 드리지 않고 프리랜서라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텅텅 빈다고 생각하셨는지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죠. 은지야, 뭐하니? 오늘 내가 모임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내가 좀 힘드네. 택시비도 올라서 아깝기도 하고 혹시 시간 나면 좀 와줄래? 라며 입을 떼셨고 그 뒤로는 사소한 것들을 사다 달라고 부탁하시기도 했어요. 가끔은 장도 봐야 한다며 저를 부르시기도 했죠. 그때 저는 알아챘어야 했나 봐요. 다만 저는 여태까지 부모하고 자식하고 어떻게 서로 돕고 사는지 잘 모르기도 했고 부모님이 있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도 몰랐기에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일 때문에 바쁠 때에도 최대한 스케줄을 조정해서라도 도와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걸 어머님은 아시기나 할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어머님은 저를 이용하시기 시작했고 저도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다 도와드릴 수 있었지만 제 생계에도 무리가 가기 시작하니 어머님이 원하던 것을 다 해드리기엔 벅찼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은 황당한 제안을 해오시더라고요. 상처 주는 말씀과 함께요. 은지야, 우리 같이 사는 건 어떻겠니? 네? 저희 다 신혼집도 계획 있는데 갑자기 합치자고 하시니 조금 당황스럽긴 하네요. 어머님 어디 편찮으시거나 하신 건 아니죠? 응, 아니지. 그냥 같이 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너도 외롭지도 않고.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지금 민석이가 그렇게 하자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워낙 저희 둘이 독립적이기도 하고요. 예, 너 부모 없이 자랐잖니. 결혼하면 합가해서 부모로 생각하고 살면 되잖아. 그게 어렵니? 부모처럼 여기라는데 너도 부모 자식 간의 정이라는 걸 알면 좋지 않겠니? 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고아로 자랐고 친부모님을 거의 20년 동안 기다렸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어 남편의 시댁을 부모처럼 모시고 싶었던 마음으로 무리해서 잘해드린 것뿐이었는데 그 마음이 짓밟힌 느낌이었달까요? 그냥 저를 이용하고 계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합가는 물론 요구하실 수 있지만 제가 고하였다는 사실을 빌미 삼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 부분도 당황스러웠고 제가 합가라는 제안을 거절하자 얼굴색이 바뀌면서 부모 없이 자랐다고 말하는 그 말투가 불편했어요. 그 뒤로 어머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합가를 강제로 요구하셨고 말도 점점 심해지시기 시작했어요. 이에 저는 거절하는 것도 불편한 상황이 되었죠.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다고 말을 한 뒤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아서 저는 녹음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합가를 안 한다는 말이니? 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우리 아들은 너가 한다고 하면 그래도 생각해 본다고 할 것 같은데. 솔직히 내가 예단을 받기나 하니 내가 뭐 얻을 게 있기를 하니?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엄마 아빠 안 계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결혼하기 힘들다. 너 아직 현실을 몰라서 그러는데 요새 시엄마들 얼마나 무서운데 나라서 널 받아주는 거다. 와서 집안일도 배우고 내가 하라는 것도 좀 하고 그렇게 정도 쌓고 그렇게 지내자. 더 이상 말 안 하마? 네? 그럼 세상 고아들은 예단도 집도 못 해가니까 시집장가 다 못 살고 혼자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사람들한테 뒤처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아등바등 살아왔는데요. 그 세월을 모조리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오늘 마음이 참 아프네요. 그리고 저 어머님이 해달라고 갑자기 하시는 것도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제 쉬는 시간도 반납하고 어머님께 가서 다 해드렸고 도와드렸어요. 제가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당연시 여기시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네요. 솔직히 편하게 언제든지 절 이용하시려고 합가를 하라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무슨 이용을 했다고 하니? 너 무슨 돈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가져오는 돈 너 그냥 쓰겠다는 거잖아. 사주도 보고 왔는데 우리 아들이 널 도와줬으면 도와줬지 너가 우리 집안에 도움될 일은 없다고 하더라. 상황 돌아가는 판국을 보니 내 팔자도 며느리 덕볼 팔자도 아니네. 너가 들어올 건 또 뭐니? 내가 여태까지 아들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너가 그렇게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으면 너도 하는 게 있어야지. 그게 부인의 도리고 며느리의 도리다. 저는 예의 바르게 있는 그대로 천천히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그 순간 한 번도 보지 않은 저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생각이 나던죠. 저희 엄마 아빠가 계셨으면 이 결혼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셨을까요? 정말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도 한 번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해왔어요. 인생에서 후회되는 순간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전 정말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합가를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치욕스러운 말을 듣다니 정말 황당했습니다. 또 제가 돈이 없고 남편 돈만 흥청망청 쓴다니요. 저 또래 친구들보다 돈을 몇 배나 더 많이 모아놨고 수입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 남자친구보다 많이 버는 것을 남자친구는 알고 있었는데 부모님께 왈가왈부하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물론 저도 수입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고 싶지 않았고요. 물론 남자친구 자체로 능력 있는 남자라고 생각했지만 저도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으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평소 쉽게 흥분하지 않은 성격이라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참 상처가 많이 되는 말들이었어요. 그리고 녹음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을 했죠. 아무리 차별을 받았고 부모로 생각을 안 한다고 해도 그래도 부모인데 남자친구가 팔은 안으로 굽을 수 있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제 모든 말을 안 믿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제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한 장치일 수도 있고요. 그날은 어른과 입씨름해서 뭐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더 이상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는 집에 와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남자친구와 이 결혼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요.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날 어머님의 말씀으로 제 인생이 모조리 부정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제가 앞으로 또 제안하시는 것을 거절한다면 부모님 없다는 이유로 어떤 폭언을 듣게 될지 무섭기도 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지 자신도 없었고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한테 미안하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져야겠다고 마음을 굳히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의 말씀이 담긴 녹음을 집에 와서 천천히 되새겨 보니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거든요. 초반에는 들으면서 많이 울기도 울고 본 적도 없는 엄마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곤 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슬픈 감정 또한 무덤덤해지더군요. 제가 제일 빠르게 잘하는 거였어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요. 저는 남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었지만 조금 더 때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좋은 시기에 딱 말하고 싶었거든요. 한편으로 어머님 때문에 파혼을 한다고 말하면 남자친구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걱정되기도 해서 조심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 혼자 남자친구와 거리를 두고 있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갑자기 형을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은지야, 우리 형이 좀 만나고 싶다는데 이번 주 말 시간 되나? 아주버님이 만나자고 하셨어? 응, 얼굴 좀 보고 싶다고 하네. 형수님도 나온다고 하고. 조금 불편한 자리이긴 한데 다음에 만나 뵈면 안 될까? 요새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래도 부탁 좀 할게. 몇 번 내가 미루고 또 미뤘던 거라서 잠깐이면 돼. 자리도 너가 일하는 학원 주변으로 잡았어. 그럼 잠깐이야? 조금 아직은 부담이 되어서 그래. 미안. 아니야, 이해해. 그렇게 저는 부담스러워서 피하려고 했지만 남편의 형과 그리고 형님 될 뻔했던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관계가 더욱 진전되는 건 싫었지만 계속 미룰 수 없어 일단 알겠다고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죠. 첫인상은 되게 사나운 인상들이었어요. 뭔가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는 느낌이 아니라서 조금 곤란하기도 했죠. 은지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반가워요. 저는 민석이 형 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어요. 대충 민석이한테 얘기 듣고 찾아보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일타 강사시던데요. 수입도 좋으시겠어요? 네? 뭐 수입은 그저 그래요. 학원 좋은 일 하는 거지 저 좋은 일 하는 건가요, 뭐. 그래도 와이프가 능력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저희 와이프도 작은 카페 하나고 있어요. 이번에 옮기려고 상가를 보고 있긴 한데 옮기고 나면 다음에 그쪽에 한번 놀러 오세요. 커피 한 잔 대접할게요. 아, 그러시구나. 또 가게 자리 알아보는 게 만만치가 않죠? 나중에 한번 들릴게요. 부담스러우셨을 거 알고 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만나 뵙자 해서요. 저희가 조금 상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세요.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타깝지만 오래 사시기는 힘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좀 놀라실까봐 조심스럽네요. 네네. 대충 듣긴 했는데 저도 자세히는 잘 몰랐는데 그렇게 심각하시다 하시니 좀 염려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종이에 뭐 좀 적어왔는데 그렇게 저는 그 종이를 살펴보고 입을 떡 벌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거기에는 되게 많은 글이 쓰여져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라는 각서였죠. 잘 살펴보니 어머님 아버님은 건물이 한 채 있으셨고 대부분을 남자친구의 형네 부부가 가져간다는 내용까지 모조리 다 적혀 있었어요. 이 각서를 딱 보니 얼마나 여태까지 남자친구를 만만하게 생각했는지 딱 알겠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저한테 이 각서를 쓰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그 각서를 보자마자 남자친구는 벌떡 일어나서 말하더군요. 형,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인사하고 싶다며. 부모님을 모시라는 각서를 쓰라고?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유학을 다녀오기로 했어? 자취비용을 받기를 했어? 용돈을 받기를 했어? 나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서 컸고 여태까지 폭언까지 들으면서 살아왔고
나는 남의 자식이라는 소리도 들어봤어. 근데 뭐? 빨아먹을 건 다 빨아먹고 단물 빠지니까 버리게? 진짜 형은 사람도 아니다. 형수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네요. 은지야, 가자. 이 말 다 들을 필요도 없다. 형이 얻을 거 다 얻고 살아왔으면 형이 모시는 게 맞지?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가방을 두고 나왔다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형과 형의 아내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저는 듣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바로 동영상을 찍기로 했죠. 여보, 걱정하지 마. 동생?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 평생을 부모 밑에서 내 밑에서 살았는데 쥐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냥 엄마 아빠 건물 받고 우린 그냥 외국 가서 살면 돼. 그럼 민서이가 지 부모 버릴까? 아무리 욕먹고 받은 거 없이 살았어도 부모는 부모야. 지가 뭐 어쩔 건데. 아픈 사람을 버리기라도 할 거야? 그리고 제 은지라는 여자애 돈 어마어마하게 버는 것 같아. 예상 수입 엄마한테 말해주고 돈까지 빼내라고 하자. 예단 비용 중간에서 우리가 먹던 자면 되지. 아, 일이 너무 순조롭게 돌아가는데. 걱정하지 마, 절대.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형네 부부는 각서를 마음대로 받을 수 없게 되자 건물을 받고 나서 팔아버리고는 외국에 가서 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결론은 아픈 부모를 저희에게 버리겠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제 돈까지 예단 비용을 명목으로 탐내고 있다니. 물론 부모님 모실 수 있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되고 나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고, 저는 남자친구한테 그날 바로 이별을 고하기로 하죠. 그런 집안하고는 엮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나와서 남자친구한테 내일 잠깐 이야기를 나누자고 얘기했죠. 남자친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알겠다고 했고, 저는 집으로 와서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생각했고, 그렇게 남자친구와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죠. 민서가, 이렇게 내가 부른 건 할 말이 있어서야. 은지야, 왜 그래? 무섭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혹시 내가 싫어졌어? 어? 민서가, 난 너가 참 안쓰러워. 그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온 건지.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아. 우선 이 녹음들을 좀 들어볼래? 첫 번째 거는 엄마가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너 형네 부부가 어제 했던 말이야. 내가 가방 놓고 와서 잠시 들어갔을 때 있지? 그때 둘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 남자친구는 듣더니 할 말을 잃은 채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더군요. 제 마음도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한 번 만나뵈었던 이후로 계속 전화와서 어디 데려다달라, 모임 데려다달라, 거기 친구들 어디 좀 데려다달라 해달라는 거 나 다 해드렸어. 부모 없이 자라서 부모 자식 간의 정을 느끼고 싶었을 수도 있고 잘해드리고 싶었거든. 나 나름대로 점수도 따고 싶었고. 근데 하시는 말씀이 부모 없으니 부모 모신다고 생각해라. 부모 없는 애는 시집 가기도 힘든데 내가 감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 할 말이 없더라. 그리고 형네 부부는 더 가관이었고. 아픈 부모님 우리한테 떠넘길 생각하고 있었잖아. 재산도 다 빼내고 더 최악인 건 내 돈까지 노리고 있었고. 민서가, 너 정말 주의 조심해야겠어. 은지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 이런 소리를 들을 때까지 난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중간에서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나 정말 부모고 형제고 필요 없어. 지금 내가 제일 화나는 건 그런 말을 너가 듣게 만든 거야. 내가 평생 너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민서가, 정말 미안한데 나 평생을 상처받고 살았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가 않아. 그냥 우리 여기까지 하자. 행복해지려고 하는 결혼인데 내가 다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미안해. 나도 정리하기 너무 힘들었어. 뭐? 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그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여태까지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오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주던 건 너뿐이었어.
내가 너의 상처까지 다 보듬어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너한테 더 상처를 주고 있었으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너가 해줄 건 없어. 그냥 주변 끊고 혼자 잘 살아.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야 너가 행복할 것 같아. 갑자기 남자친구는 눈물을 참지 못하더니 자기 집으로 가야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함께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지만 남자친구는 꼭 사과라도 받아야겠다고 하면서 저를 끌고 가더군요. 어머니, 저 다 들었어요. 은지 부려먹으니까 좋으셨어요? 이쪽 저쪽 데리고 다니면서 시녀 시키니까 좋으셨어요? 뭔 소리냐? 지가 좋다고 해서 한 거지. 고아라서 잘 보이려고 한 거 아니겠니 다? 그놈의 고아 소리 좀 그만하실 수 없어요? 반성이라는 걸 좀 하세요. 부끄러운 줄 좀 아시라고요. 너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게 큰 소리냐?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하는 꼬라지하고는 남의 아들이었으면 좋겠구만. 당신들, 아니 당신, 또 내 인생을 망치려고 그래? 전에도 깽판 놓더니 이번에도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대체? 나야말로 당신들 같은 부모 필요 없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들 같은 부모를 둘 바에는 그냥 고아가 나아. 알아? 요즘 같았으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했을 일들이 한두 개야?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밥도 버겁게 먹는다면서 바람 쌩쌩 부는데 속옷바람으로 쫓아내질 않나. 형이 훔친 과일을 나한테 디밀고는 내가 죽어도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그랬다면서 회초리로 피멍들게 때리고 퍽하면 술, 담배 심부름 시키질 않나. 기분 안 좋다고 영문도 모르는 나를 때리질 않나. 내 카드로 사채나 쓰게 만들고 매일 나 벼랑 끝까지 내몰았잖아. 내가 얼마나 이 악물고 살아왔는지 알아? 남자친구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상처와 감정의 골이 정말 깊을 만하더군요. 들으면서 저 또한 남자친구의 처절한 모습에 눈물이 흐를 정도였으니까요. 그 말을 듣고도 어머님은 죄책감 없이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하더군요. 야, 그러든 말든 증거 있니? 너 어렸을 때 피멍 남아있니? 누가 알아주니? 난 그냥 네 형만 있으면 된다. 그냥 예전처럼 조용히 있으면 되지. 어디서 와서 행패를 부리고 앉아있어? 너 술 먹었냐? 증거라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갑자기 형의 말을 녹음했던 게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핸드폰을 꺼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아프니까 재산 다 빼먹고 버릴 거라는 말이 흘러나왔고 어머님은 그제서야 충격을 심하게 받으신 듯 싶었어요. 네 형이, 아니 우리 장남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은지 너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우리 사이 이간질하는 거지? 어머님, 동영상이잖아요. 똑똑히 보세요. 그렇게 아꼈던 당신 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어머니는 소리를 지르시더니 쓰러지려 하셨고 남자친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더 이상 찾지 마세요. 이제 저희는 부모 자식 사이가 아닙니다. 저와 은지 아무도 찾지 마시고 부모 대접 받으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장남한테 효도 받으세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자리를 떴고 저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빌며 결혼을 해주겠냐고 말을 했어요. 큰 용기를 내어준 남자친구에게 고맙기도 했고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그가 안쓰럽기도 했죠. 사실 남자친구의 가족들 때문에 결혼을 망설였던 거라서 저는 남자친구와 다시 잘 시작해보기로 했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부모님 그리고 형과 연락을 끊었고 저는 그를 믿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죠. 저희는 알콩달콩 서로를 누구보다 아껴주는 신혼부부였고 서로 상처가 많은 만큼 많은 위로가 되어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임신도 하게 되었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을 하는 친구가 전화와서 제 건물에 새롭게 카페를 열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는 만나러 나간 자리에는 바로 제 형님이 될 뻔했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너가 여기 왜? 너가 이 건물 주인이었어? 네, 전데요. 설마 제 건물에 카페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돈 많이 벌었나 보네. 건물도 있는 거 보니까. 그럼 좀 싸게 월세도 받으면 되겠네. 시부모님 모실 능력도 충분해 보이고. 부모 자식 사이가 그렇게 칼배드 끝나니? 너도 행동 똑바로 정해서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줌마, 저랑 무슨 관계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쳐요? 월세를 싸게 받긴 받을 생각 없고요. 모실 생각도 없어요. 아줌마나 잘 모시세요. 저희는 아예 연 끊었으니까. 부모님 모시고 건물 받든 말든 맘대로 하라고요. 그렇게 자리를 두고 난 뒤에 모든 일이 일단락된 줄만 알고 있었는데 한 6개월쯤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아보니 시어머니가 될 뻔한 분이었어요. 들어보니 형네 부부가 건물을 먼저 달라고 해서 증여를 했는데 시세 차익을 보고 나서 다 팔고 아무도 모르게 다른 곳에 도망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기에 크게 휘말려서 그 돈을 다 잃고는 도와달라고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도와줄 능력이 없다고 하자 아버님과 둘이 장남 너에게 버림을 받았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려는 전화였어요. 건물이 있지 않냐면서요? 전 전화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소름이 돋아서 짜릿하더군요. 저희를 이용하려고 했던 남편네 부모님, 그리고 형네 부부까지 모조리 망해서 저희에게 전화가 오게 된 거니까요. 이 기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말을 전했더니 아주 잘 됐다고 말을 꺼내지도 말라면서 화를 냈고 저희는 그렇게 그들을 무시한 채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현재는 멋진 아들을 가진 워킹맘이 되었고 남편과도 사이가 너무 좋은 행복한 부부랍니다. 저는 영어 선생님으로서 더욱 승승장구하고 있고 남편도 승진을 하며 더욱 저희는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안정적인 가정을 가지게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저는 제 꿈을 이렇게 다 이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연에서 보실 수 있으셨겠지만 저 또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걸요. 여기까지 제 사연이었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은 꼭 행복한 일들만 있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